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게 변화된 선호 I 프라임이라 그랬는데 지금 균형점 E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I 프라임에 대해서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I 프라임 어때요? 얼른 봐도 평행이동했지. 이것도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 답을 보고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경제학 개론을 물론 이제 대학에서 들은 것도 있지만 전 그전부터 뭐 다른 비문학 지문 많이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평행이동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접할 때도 접할 때지.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재랑 사용재랑 상관없이 지금 평행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수요 곡선 이런 거 할 때 수요 자체가 증가해버리면 뭐 위로 올라가고 뭐 밑으로 내려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평행이동 얘기할 때. 그래서 아, 평행이동에 대한 것도 경제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사실 수학 같은 거 배울 때 무슨 3차 함수 비율 관계 이런 거 증명을 시험장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증명 배우고 어떻게 되는지 배운 다음에 시험장에서 그냥 자동으로 쓰죠. 2대1 막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예요. 수학은 하는데 왜 국어는 안 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지원금은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액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공공재 소비나 사용재 소비나 어디에든 사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평가원식 문장은 아니었어요. 평가원식 문장도 아니고 문장이 좀 애매했던. 그런데 이게 왜 소득이 크게 증가한다는 걸까? 제가 아까 그 지문 읽으면서 얘기했지만 정액지원금은 상관없으니까 아무 때나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공공재든 사용재든 어디든 써도 돼.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득의 크기가 증가했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예산선이라는 것이 원래 예산선보다 바깥쪽으로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금액 자체가 늘었거든. 이 Q, P 모르겠고 그냥 예산 자체가 늘어버린 거야. 그쵸? 그래서 예산선 같은 게 지금 제가 이걸 선호를 이렇게 그었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약간 마우스 커서가 좀 부적절했네요. 제가 방금 이렇게 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이게 아니고 JK라 그랬으니까 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재정 지원에 따라 이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가 I 프라임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I 프라임이라고. 그러니까 재정 지원에 따라서 예산선도 변하고 선호도 변해. 그럼 어때요? 선호가 변했으니까 이번에 여기서 접하겠지. 그럼 사실 이 선호 곡선이랑 그 다음에 예산선이랑 둘 다 그냥 평행이동 한 거죠. 얘는 여기서 이만큼, 얘는 여기서 이만큼. 그리고 접하는 점은 여기. 그냥 둘 다 평행이동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점이 이 B가 된다는 거죠. 역시 접할 때죠. 이 B로 나타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E에서 이 B로 간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일단 뭐 이건 알겠어. 왜 소득이 증가되면 재정 기반이 뭔가 부실해 돈도 부족하고 이랬는데 돈 자체가 늘어난다는 얘기 자체가 이 기반을 강화시킨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좀 뭔가 돈이 부족하고 이런 지역에다가 재정 지원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재정 격차가 줄어들겠죠. 돈이 남아도는 지역에는 재정 지원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보면은 중요했던 부분은 여기야. 왜냐면 우리 이건 어때요? 재정 기반 강화, 재정 격차 조정.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도 약간 머뭇거렸던 게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했다고 이게. 경제에서 이론적으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의심을 해보셔야 돼. 실제로 뒤에 가서 나왔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은 현실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 현실에서는 하고 물음표 두 개, 물음표.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었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우리가 아까 여기 그 A, B 곡선에 뭐 I 해가지고 이 찾는 거 똑같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깥쪽으로 늘어난다는 게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정률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네. 정률지원금은 무조건 공공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공공재 보조금 아닌가?
맞는 말이겠죠. 공공재 보조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공공재 보조금 이 말 자체도 제가 만든 말이죠. 지금 그냥 나만의 말로. 그래서 나만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대. 아까는 평행이동이었는데 얘는 기울기를 변하게 한대요. 그림에서 원래의 예산선은 선분 AB였는데 정률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선은 선분 AG로 변한다. 예산선이 변했어요. 근데 뭔가 아까는 평행이동이었는데 기울기가 변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이 M이 되더라 이거야. 그리고 뭐 공제의 증가, 이건 뭐 아까 설명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 아까 설명하면서 당연히 단위당 공공재 단위당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액지원금이랑은 다르게 정률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아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AG로 변한 것에 대해서 균형점이 EM이 되고 거기에 따라 정말 공공재량이 증가했는지 그 그래프를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사고 순서라고 해야 되나? 그 순서가 그렇게 되면 된다고. 왜냐면 그래프가 있고 나서 이 정책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증가한 그게 그래프로 관찰되느냐 그것만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래프로 가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또 복잡하실 수 있을까봐 딱 두 번만 왔다 갔다 하기로 해서 세 번인가요? 하여튼 자주는 안 할 거니까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이게 정률 아니, 정액지원금이었어요. 이번에 정률지원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반비례 곡선이라는 건 아까 여기다 설명하고 색깔을 뭐 주황색으로 할까요? 이번에는 기울기가 바뀌어 JK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JK가 아니죠 AG로 죄송합니다 AG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데 또 접하지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사회 현상을 다룬 거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많다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균형점은 웬만하면 접해 그냥 웬만하면이란 말을 쓴 것도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학생이다 보니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땐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M인 건데 기울기가 변했죠. 거기에 대해서 공공재 소비가 증가했냐 이건데 요 설명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학생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잘 읽다가 모르겠는데 설명을 안 한다 이거지.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변했다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가로직선 한번 그어볼까요? 가로직선. 가로직선 왜 그치 갑자기? 색깔 바꿔서 그어볼게요. 이걸 왜 그럴까 내가 갑자기. 이거 보면은 이게 사용제잖아요. 그럼 동일한 사용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동일한 사용제죠. 여기랑 여기를 비교를 해봐. 만나는 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곡선에서 사용제에 대해서 이만큼을 소비를 했으면 얘는 지금 이만큼을 소비하고 있다고. 공공재를. 같은 사용제인데 공공재 소비량이 늘어난 거예요. 여기가 1이었으면 얘는 2가 된 거지. 예를 들어서.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비율이 되게 이상한데 이걸 제가 웬만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쪽으로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사용제를 여기가 4야. 여기는 2야. 여기는 4야. 즉 같은 사용제에 대해서 공공재의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늘어난 거 맞잖아요. 이거 가로직선을 그어보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제가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 안 하기 때문에 뭐가 늘어났다는 거야 하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울기가 변화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같은 사용재 양에 대해서 쓰고 있는 소비하는 공공재의 양이 늘어난 거죠. 2에서 4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울기를 늘리니까 공공재 늘리니까 아니죠. 기울기를 변화시키니까 이거 완만해졌죠 지금. 완만해졌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공공재 소비량이 늘어나더라. 그러면 정률지원금이 공공재 소비를 늘린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래프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규정점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정률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를 늘리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가격 보조도 똑같은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정액 지원금은 1,000원을 그냥 주는 거야. 근데 정률 지원금은 1,000원어치의 1,000원어치란 말 쓸게요. 1,000원어치의 공공재를 쓸 때 뭐 300원을 지원해 준다. 30%의 비율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게 정률 지원금이고. 즉 가격 보조일 뿐이라 얘는 그냥 돈을 주는 거고.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 지원금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정액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아니 얘는 공공재를 생산할 때만 받는 거라니. 그러니까
그냥 주면은 지방정부가 뭐 그냥 개인들 쓰세요 해가지고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 증가처럼 그냥 뭐 사용제도 되고 공공재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공재에 쓸 때만 준다 그러면 공공재를 더 많이 쓰겠죠. 보조금은 받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정률 지원금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률, 정액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그래프가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씩 짚으면 되게 그래도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그래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죠. 그래서 좀 약간 머리가 얼어붙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차근차근 보려는 거라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문단이 끝났죠. 문단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문단 얘기를 하는데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는 정액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래. 아까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역시 보니까 실증 연구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했어. 현실에서 다르다는 얘기겠네. 얼른 봐도. 그죠?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일단은 정률지원금은 그냥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는 그냥 왕이야. 정률지원금 주면 무조건 공공재 생산 많이 하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액지원금 이꼴 소득 증가 이렇게 봤던 건데 이게 아니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크거나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여기 이제 경우가 있다보다는 경우도 있다가 맞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그래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은 됐을 텐데 어쨌든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한대요. 뭔가 이렇게 효과를 얘기했으면 조금 추가 설명을 하고 얘를 내야 될 텐데 따라서 숙고할 수밖에 없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끈끈이 효과가 뭔지만 물어보겠네. 뭐야? 정액지원금이 소득 증가보다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 좀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 이걸 끈끈이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액지원금이 훨씬 더 소득 증가보다 훨씬 더가 아니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훨씬 더란 말 없으니까 추가 생산을 좀 더 촉진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이게 같을 수도 있고 이게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정책할 때 공익 실현에 어떤 게 더 부합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할 게 많다는 거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급하게 마무리된 감이 있는데 질문이 제가 볼 때는 학력평가에서 이 이상을 좀 다루기에는 좀 더 복잡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급하게 끝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설명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길어서 그렇지 뭔가 양이 길고 그다음 그래프가 나와서 경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풀기가 싫었을 거예요. 연필을 들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편견들을 조금 극복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안 되는 거 알아서 제가 뭐 노력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안 하는, 그러니까 뭐 노력 안 한 사람이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그 머리가 엉게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만의 말로 좀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문제 보러 가면은 제가 지금 잠깐 녹화 끊고 다시 하는 거라 약간 말이 끊겼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전체 지문이 네,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부터 먼저 보면 뭐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뭐랄까 지문이 길면 문제는 어차피 쉬울 수밖에 없는 거야.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 이건 뭐 원래도 쉬운 문제죠.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화가 중요함을 부각하고 있다. 이거 뭐 가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전부 그게 상호작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딜레마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자들이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뭔가 의사결정자 관련 얘기는 이쪽에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나에 나왔던 것 같은데 되게 애매하게 매칭을 시켜놨죠. 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의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소수하고 있다. 그렇죠. 이건 얘기를 한 게 아까 뭐였냐면 정률지원금 했을 때 공공재 생산 늘려. 그 다음에 정액지원금은 얘기 안 했으니까 주제로는 적합하지 않지 않나요? 말이 방금 이상했는데 부적합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정액지원금도 증가시키고 소득 증가도 증가시키는데 실증 연구에서는 정액지원금이 훨씬 더란 말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정액지원금이 소득 증가보다는 공공재 생산에 더 많이 그 추가적인 생산을 하도록 촉진한다 말이 나와 있으니까 정률, 정액, 그 다음에 실제 소비 증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소비가 아니라 실제 소득 증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실제 소득은 빼고 정률지원금, 정액지원금 이거에 따라서 공제 생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파란색이 되면 안 되겠네요. 빨간색이 돼야 되겠네요. 다 틀렸으니까. 그래서 가나 모두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정책 결정 모형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나에서 일단 모형이 없었어요. 가의 모형이 있었는데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 없었죠. 그냥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만족 모형이 조금 더 좋다. 조금 더 좋다가 아니면 합리 모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약간 말이 꼬였는데 그랬습니다. 하나 모두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분석하며 정책 효과의 극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4번은 뭐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히 막 설명할 게 없었어요. 그냥 뭔가 이 논지 전개 방식도 헷갈리게 되면 또 엄청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데 요즘은 이런 걸로 사람들 낚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나오는 거 반영된 것 같고 5번 한번 보면 말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 이게 실체설이었죠.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였어요. 과정설은 어떤 특정 이익도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 공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마 이거 고르는 친구들 되게 많았을 텐데 이게 세모로 표시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정설에서 특정 실체와의 연결을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실체 연결 부정. 그리고 이 실체가 무슨 인권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럼 이 특정 이익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을 때 절차만 있으면 된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이 이익이 실체랑 연결되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 그럼이 샜네요. 그래서 따랐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지 특정 이익이 실체랑 연결된다. 물론 제 생각엔 이걸 낚시 코드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 코드가 이거였었던 것 같아. 그 이익을 실체로 보려고 했다는. 근데 특정 실체 같은 거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뭐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특정 이익은 어떤 이익이나 가져와도 그게 공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원래 사익인가 공익인가 이렇게 고민했던 것도 적절한 절차만 따른다면 공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게 과정설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2번이 되게 헷갈렸겠지만 아마 5번부터 봤던 학생들은 그냥 뭐 그렇게 했구나 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공공재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건 뭐 지문에서도 나와 있었고 당연히 그랬을 거고요. 이게 이해한 내용인 거니까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합리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사람마다 아까 제가 예시도 들었지만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러면 당연히 주장도 많아지겠죠. 자,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띈다면 공공재겠죠. 마을, 모, 마을 시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네요. 모든 시민이 다 쓸 수 있으니까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공공재겠네. 공익의 실체가 분명하고 정부 관료들이 준수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있다면 정책 딜레마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이거 우리 뭐였어?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더라도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았나요? 여기 보면은 음,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끊겼는데 말이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아니 방금 약간 음소거 돼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치더라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은 적절한 절차가 있다면 놓이지 않는다. 놓이지 않지 않겠죠. 그래서 놓이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번은 왜 써놨어요? 5번. 결국 저 말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면 역시 이것도 제가 그때 선지 관련해가지고 선지가 아니라 그 발문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 파트에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올 문제는 어차피 정해져 있다니까. 그 한번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가의 기억 니은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다고 할 때 뭐 이해는 이해지만 사실 비판한다고 해도 봐도 되는 거죠. 어, 네. 좀 오래돼가지고 좀 말이 조금씩 꼬이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보니까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자들은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어 했던 게 합리모형이었죠. 어차피 뭐 시간 있고 그 충분하고 하면은 합리적인 결정 가능하다는 거. 이게 이제 니은이 만족모형이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찾을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급의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왜? 얘네들은 어차피 시간과 예산 충분히 있으면 이거 자꾸 선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있으면 합리적으로 이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최적에 대한. 그러니까 같은 얘기야 지금. 그래서 정보 수집해서 사실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입해서 정보 수집하고 최적에 대한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현실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얘기였던 거고. 그 다음에 3번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도덕적 가치 아까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 만종모형에서.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인과적으로 도출? 갑자기 왜? 얘는 뭐였어요? 무조건 빨리 하는 거였지. 신속한 결정이 사회의 그 뭐야 사회가 아니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오히려 인간적인 얘기는 그 합리모형에서 나왔었을 거예요. 언급을 좀 해놨던 것 같아요. 인과관계 적절성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던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신속한 결정이었던 거. 만족할 만한 선에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끝내자. 이런 느낌이었던 거고. 중앙정부가 어떤 재정 지원을 하든 시장에서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든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쵸.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걸 선택해도 시장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선택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했던 게 만족모형이었던 거죠.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선택하면 시장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대로 나와 있었던 부분인 거고. 딜레마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게 된 시간은 무한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재정 지원의 형태를 결정한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 그냥 된 거죠. 합리모형이 그 전제하는 그런 상황은 올 수 없어. 그러니까 신속하게 결정해야 돼. 라는 내용에다가 나의 내용을 지금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무한정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 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6번의 정답 3번이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학생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분명히 막 합리모형이 있었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를 찾는다? 안 나왔으니까 틀렸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설명할 때 반드시 이거를 옳게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안 나왔으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꼼꼼히 찾아봐야 돼서 오히려 이런 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을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7번. 나의 그림을 이해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좀 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음, 옆에다 놓고 봐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면서 하고 만약에 시험지를 보고 계신다면 시험지를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띄우고 그래서 이게 아마 그림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요거 가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 좀 다 지우고 이제 설명했으니까 1번부터 한번 보면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이 모두 없다면 점 2가 해당 지역에서 선택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균형이다.
이게 균형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얘네가 지금 그래프가 평행이동했고 얘는 기울기가 바뀌었고 이런 얘기 하고 있었던 거였죠. 정률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 정률지원금이 뭐야? 이거죠. 이 M이죠. 얘보다 그 다음에 정액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 이 B. 여기서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얘가 사용재였잖아. 얘가 공공재. 지금 이거 Y좌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Y가 아니라 P좌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을 그대로 바꿔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정률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 이게 EM. 그 다음에 정액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 EB. 당연히 EB가 사용재 소비가 더 크겠죠. 균형점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내용일치 문제인데 말이 헷갈려서 아마 잘못 고른 학생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B만큼 늘어나고 여기부터 볼게요. ZZB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만큼. 요거 지우겠습니다. 저만큼 늘어나냐 이거야.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했죠. 근데 이건 어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이동한 거는 대각선이니까 공공재와 사용재를 둘 다 고려한 거야. 근데 공공재만 고려하면 어때? 이만큼만 간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거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2였고 수학 얘기하면 더 화나실 수도 있나? 이거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2,3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게 지금 1,2에서 2,3으로 평행이동이 아니라 점이 이동한 게 맞지만 이렇게 간 게 맞지만 x축으로는 1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 각각 따로 이야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각선으로 이동했지만 이 균형점에서 이 균형점으로 갔던 그거는 공공재의 양은 Z에서 ZB까지. 그러니까 즉 선분 ZZB만큼의 길이였을 거라고. 그만큼의 양이었을 거라고. 어떤 느낌이 좀 되시나요? 이 대각선이 아니고 공공재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사용재라고 했으면 요만큼만 봐야 됐던 거겠지. 여기 각각의 대응되는. 그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M만큼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률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정률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요. ZZM이면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의 공공재가 늘어났냐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건 사실 거의 뭐 이렇게 된 느낌인데 갔으니까 가로직선으로 보자면 이만큼 간 거 맞죠? 그냥 공공재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에서 2m으로 갔으니까 ZZM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 늘어난 거 맞잖아. 이게 길이가 양일 테니까. 그래서 공공재의 소비는 선분 ZZM만큼 늘어난다.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3번 문제가 조금 말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한번 다시 좀 쭉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지. 4번.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되므로 여기까지 맞잖아. 그러니까 정률지원금이 아까도 뭐라 그랬냐면 공공재 보조금이었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율로 지급하는 공공재 보조금이었어.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줄어들겠죠. 근데 일정 비율로 줄어들겠지. 비율로 지급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랬을 때 뒤에가 중요하겠네요. 예산선이 선분 AB에서 AG로 이동한다. 이건 뭐 그냥 아까 했던 건데요. 이건 쉽죠 이건 그냥.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아까 했던 대로 여기서 JK로 갔던 게 정액지원금이었고 이게 정액지원금이었고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변했던 게 정률지원금이었죠. 그래서 AB에서 AG로 이동한다. 변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은 그냥 내용일치 문제였고 이게 보면 문제가 선지를 보면은 그냥 내용일치로 풀 수 있는 거 몇 개를 주고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도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번 점 2B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2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으므로 봅시다. 그게 맞는지를 봐야 돼 일단. 2B에서 2M보다 점으로 찍어야 되겠네. 동그라미 치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보다 공공재 소비 수준이 낮겠지 당연히. 그잖아. 낮을 수밖에 없지. 이만큼 차이 나네 이만큼. 이만큼 차이 난다. 그래서 낮음으로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한 효과를 갖는다. 근데 일단 이거 우리가 찍을 수 있었어 최소한. 뭘 몰랐어도 지금 정률지원금이
나오기 전에 정액지원금이 뭐라 그랬냐면 소득 증가였잖아. 이게 낚시 코드랑 똑같은 얘기 지금 이게 낚시 코드였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켰다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낚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액지원금 하면은 소득 증가하는 거 아까 제시되어 있었으니까 정률지원금 주면은 소득 감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문제를 냈는데 사실 어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 요만큼 차이 나지만 이동했으니까 공공재 차이 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용자는 얘가 더 많은데 지금 소득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차이가 없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미 늘어난 거라고. 자, 다시. 이거 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산 자체가 늘었다 그랬지. 그럼 어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갔던 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거를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네요. 이 첫 번째 I 곡선을 갖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I 곡선을 300원이라 했었지. 300원. 얘는 그럼 500원이라 해볼까? 500원으로 늘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 두 개를 설명하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80원 그 다음에 얼마 돼야 되나요? 갑자기 계산하려니까 헷갈리네. 320원 이렇게 되거나 250원 하면 될 것 같고 좀 좋은 숫자 없나? 270원, 230원 지금 공공재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변화했다 생각해봐. 이렇다고 소득이 바뀌냐고? 이거는 그냥 계속 500원이 늘어난 만큼 증가 비율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봐도 해설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공공재가 얘가 더 적지만 사용재는 얘가 더 많다 이렇게 설명해놨어.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누가 이해해 도대체? 그냥 이 곡선에서는 여기서 이미 소득이 증가한 즉 300원에서 500원이 되는 그 효과를 가진 상태에서 얘를 하나 소득이 감소할 일은 없다고. 어차피 500원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낚시 코드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요게 낚이지 않았으면 그냥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일치로 접근을 해도 정률지원금이 소득 감소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은 없거든. 그래서 두 가지로 풀 수 있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똑같은 거니까 지금. 500원 안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한 것뿐인 거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 문제 조금 어려웠지만 은근 또 답 고르기는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전체 지문으로 가서 여기가 소득금액 감소한 효과 아니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 이거죠. 나머지 4개는 그래프 부분에 설명했으니까 혹시 좀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로 좀 보시면 다시 보기가 아니라 그 뒤로 가는 거죠.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것도 3점짜리인데 너무 쉬웠어요. 나와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좀 확대해서 보면은 땡땡 지역 주민 소득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는 1억 원 정도만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는데 비해 해당 지방 정부에 10억 원의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2억 원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었다. 이거 뭐야? 이거 끈끈이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을 잘 시키면 그냥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였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문이 어렵지만 이해했으면은 뭐 문제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뭐 교육청의 특징인데 이게 학력평가의 특징인데 문제의 퀄리티는 평가원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평가원이랑. 그래서 보면은 소득이 직접적으로 증가했어. 이때는 1억 원밖에 공공재 투입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근데 정액지원금을 같은 만큼 받았어. 10억 원으로. 똑같이 10억 원이죠. 그럴 때는 2억 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됐대. 그러면 소득이 직접 증가할 때보다 소득 직접 증가 이때보다 정액지원금으로 교부했을 때가 훨씬 더라고 표현해도 되겠네. 이건 두 배니까 1억에서 2억이 된 거니까 1억이나 차이 나는 거죠. 1억 더 투입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 정액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이 직접 증가하는 것보다 공공재 소비에는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인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보기의 사례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의 소득 직접 증가보다 정액지원금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군. 그냥 정답이죠. 이게 끈끈이 효과의 정의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애들 설명을 제가 저번 그때 해운 모의고사 때도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2, 3, 4, 5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그냥 틀려서 아닌 거예요. 왜? 애초에 이 보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뿐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정답 특정하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
어차피 얘는 끈끈이 효과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나머지 애들 뭐 설명을 지금 드릴 건데 그냥 얘는 틀리니까 틀린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애초에 묻고 싶은 게 이거였으니까. 2번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액지원금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책이를 있네요. 불구하고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무조건 틀렸죠. 지금 나타나는 게 지금 보여진 거잖아. 그 얘기하고 있죠. 보기의 사례는 지원금의 80%가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므로 이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군. 이게 일단 다 틀렸는데 일단 쭉 보면은 80%가 소비 증가에 기여한다는 게 이거 8억 원을 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원금 줬을 때 8억 원만 쓰게 되니까 8억 원을 쓰게 되니까 그러면 재정 기반 약화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80% 이래 버리면 낚시 코드 뭐예요? 이제 보이지 않나 낚시 코드도? 낚시 코드가 뭐냐면 80%가 많은 비율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 많은 비율. 거기에 더해서 사용재 소비 이러면 개인이 쓰는 거니까 지역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많은 비율로 사용재에 쓰니까 이거는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낚시를 했는데 사실 이거 뭐예요? 80%를 했지만 사실 원래 9억 원, 9억 원을 그 남겨두고 정액지원금이 교부됐을 때는 8억 원을 남겨둔 거야. 그럼 90%에서 80%가 된 건데 이게 어떻게 기본적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거야? 그잖아요. 그리고 내용일치로 풀어도 약화시킨다는 말 안 했죠. 강화시킨다 했었죠. 보완한다 그랬지. 보완. 그래서 이렇게 정액지원금 교부하면 보완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약화가 틀렸고 그 다음에 원래 90%였는데 보면은 직접 증가할 때 1억 원밖에 투입 안 했으니까 90%였는데 80%로 바뀐 거니까 사실은 약화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수치상으로 봐도. 물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었어요. 애초에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기의 사례는 사용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고 공공재 소비에 투입된 지원금 2억 원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일단 소득 증가랑 관련도 없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게 기여할 수 없다는 것도 웃긴 얘기죠. 이 지원금 가지고 공공재 소비에 투입됐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공공재에 소비되면 주민들은 소득을 못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다고. 끈끈이 효과였다. 괜찮죠? 그리고 이게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틀려서 틀렸다는 말밖에 안 돼, 이거는. 왜? 애초에 묻고 싶은 게 이거였으니까. 그래서 4번도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던 거고 5번 보면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군. 일단 일정 비율은 정률이었죠, 이게. 정률.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냥. 나눠 부담, 이게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 맞으니까 이건 맞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정액지원금이었거든. 그러니까 정률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운을 뗐는데 보자마자 바로 엑스표를 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고 근데 9번 같은 경우에 너무 쉬웠던 게 이 자리가 지금 이게 잘못은 사과하는 거지 숙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왜 냈지 싶은 문제